그리고 뭐 사고도 같이 치고 그 사고가 되게 비대성이 좀 작았어요. 저는 이제 시골 같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마천동은 시골 같은 서울이거든요. 그래갖고 사고를 쳐봤자 그 서리하고 막 이런 거 있죠. 토마토밭 서리하고 막 쑥대밭 만들고 고구마밭 다 패하셔갖고 쑥대밭 만들고 이런 거 이러면서 놀았던 거예요. 사고라면 그런 큰 사고 그게 제일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가난했어도 상처를 덜 받았던 이유는 그 동네가 다 가난했어요. 마천동이 다 가난해. 지금은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가 돼버렸지만 예, 이거는 평당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근데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래서 창피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못 사는 게 창피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친구들하고 해질녘까지 진짜 저녁에는 숨바꼭질까지 하면서 야간 숨바꼭질 하면서 논에 볕단 배기 전에 곡식 익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막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시골 아이예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인데 저희 때는 강동구 마천동이었어요. 이게 송파구로 편입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강동구였으면은 지금만큼 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가 한참 뉴타운 붐 일어날 때는 평당 5천까지 갔으니까. 예, 그래도 지금도 2,500, 3,000은 가요. 예. 저는 집이 없고요. 우리 엄마가 집이 계세요. 단독주택을 갖고 계셔서 예, 비싼 엉덩이에다 깔고 하우스 푸어로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친구들하고 참 즐겁게 놀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랑 그런 순수했던 우정은 없어요. 그냥 친구들은 경쟁 대상이나 비슷한 환경 아이들끼리 그냥 부모가 짝지어준 뭐 배우자감만 부모가 짝지어주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친구들도 부모가 가려서 사귀게끔 하고 그리고 커트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사고 쳐갖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친구 때문에 가출을 하거나 탈선을 하거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문제인 거는 은따 왕따 문화가 일본에서 이지메라고 해서 문화가 이상하게 황홀리언도 그렇고 이지메 문화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좋은 문화보다는 똑같은 아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은 안 맞아요. 문화가 굉장히 과격적이에요. 거기는 중국보다 더 과격한 게 일본이 아닐까 싶어요. 태폐적이면서도 과격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지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친구가 친구로 인해서 상처받고 저희 때도 싸우고 그러면 상처가 받고 그랬어.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잖아 사실은. 화해도 되게 간단했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되면은 언제 그랬는지 다시 또 어울려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살까지 하잖아요. 친구 때문에 자살하고 여고괴담이 막 그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가 이렇다라는 거를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그러면서 시리즈로 막 나왔죠. 여우괴담도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가 쟤 아니면 내가 1등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가족의 문화에서 문제보다는 하루 종일 있어야 될 친구들하고의 교우관계성이나 그런 걸로 인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등치가 크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기대감이 되게 많았나 봐요, 아이들이. 근데 11월생이다 보니까 찌질했어요. 그래서 늦죠. 코 올리고 다니는 거야. 걔가 원래 코하고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코를 자꾸 흘려요. 딴 거 해야 되는데, 딴 거 흥 풀어야 되는데 또 흥도 못 해요. 네, 그래갖고 흥을 늦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는 또래 아이들보다 2, 3학년 더 높은데 코 올리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 친구들 선생님도 1학년, 2학년까지 늘 얘기했던 게 교우관계. 정윤이가 너무 아이들하고 못 사귄다. 그러니까 3학년 때 그러는 거야. 자기가 먼저 선빵을 치더라고요. 나는 유치하게 아이들하고 노는 거 싫어하고 석 보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3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책 읽는 독서왕은 정균이가 전교에서 최고래요. 정말 어떻게 그런 반듯한 자세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책을 몰두해서 잘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친구하고 노는 게 3학년 때까지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친구 사귀는 것 좀 가르쳐주라고. 너무너무 걱정해서 저는 맨날 물어보는 게 딴 거 안 물어봐요. 공부 잘했어? 공부 성적 아니에요. 누구랑 친해? 요즘에 누구랑 잘 놀아? 그게 여지까지. 그런데 얘가 이제 3학년 되고 조금 여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내줬어요. 3학년 때 선생님이 그 가정통신부 비슷한 거. 거기 그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인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 방식이 너무
요즘에 없는 그런 선생님,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애 하나하나마다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바라보는 정윤이라는 아이의 그거를 그 답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25명의 아이들이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나왔던 게 착하다, 그리고 잘 도와준다, 공부를 잘한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는 착한 아이였던 거야. 그냥 친절해.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4학년 올라가니까 등치가 커서 솔직히 걔한테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걔가 힘쓸 줄을 몰라서 착하니까 못하는 건데 아이들이 자꾸 키가 크니까 건들지는 못하는데 자꾸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래요. 3번 하지마, 3번 해갖고 자꾸 너를 건드리면은 때리라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도 아 그러면 아프잖아요 하고 그러면 세상은 되게 웃긴 게 그러면은 애가 착하니까 참견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쟤는 뭐가 못한다, 부족하다, 그리고 싸움을 못한다, 힘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깽값은 부모가 물을 테니 때리라 그랬어요 그냥. 3번을 경고를 했잖아. 3번을 경고를 했는데 또 그런 거는 너를 우습게 하는 건데 네가 자꾸 피하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너가 약한 줄 알아.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너가 펀치가 장난이 아니잖아. 뼈대가 얼마나 큰지 한 방 맞으면 정말 아파요. 그 정도 파워로 성인도 아프다고 느낄 정도면 애는 겁먹는단 말이야. 게다가 또 키도 크고 등치도 크잖아요. 남들보다 이만큼이 더 있어요.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늘. 그러니까 어디에서 놀러 가면은 아이들을 좀해서 정윤이한테 보내는 이유가 멀리서 보면 걔가 보여. 그 주위에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축제 같은 데 가면은 정윤이랑 루루루루 나가. 그래서 거기 놓으면은 못 찾잖아. 그럼 저기 멀리서 정윤이 머리 하나가 딱 보이는 거야. 예, 그러면은 아 저기 있다 해갖고 데리고 오고 그럴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편가르기, 자기네끼리 대화나누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가가지도 않은 아이들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이제 확실하게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신감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런 성격이나 그런 걸로 해서 친구들을 또 어떻게 잘 사귀어야 되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와반사성이라고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족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꿈하고 이런 행복 이런 그런 쪽으로 해갖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리심리 이론 중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요리심리는 아시다시피 뭘로 파생됐다? 요리 치료로 파생이 됐다. 그래서 질병과 장애. 이 질병과 장애에는요 선천성 질병도 있지만 후천성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장애까지 다 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이쪽으로 왜냐면 장애인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선천적으로 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국한돼서 이 이론을 뽑은 건 아니고 요즘 아이들의 그런 성격적인 장애까지 해서 푸드테라피가 장애인 쪽하고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으로 해갖고 지금 수업도 나가고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이나 이런데 4급, 5급 병계성급 장애 아이들과 학습장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적장애 4급, 5급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습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장애 있는 아이들까지 해갖고 특수학급에도 이 장애 쪽에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푸드테라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다 정서적인 장애 쪽으로 해갖고 사실은 들어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한부모 가족이 안고 있는 가족 간의 문제, 그 정서장애거든요. 애착관계다, 그쵸? 그리고 떠난 배우자 아니면은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게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고,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족과 또 장애인 부모가 속해 있는 가족이 또 달라요. 내 아이가 장애이고 정상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아이 사이에 태어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때문에 느끼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와 그리고 부모가 또 장애인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장애 쪽으로 해서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두 가지예요. 딱 오픈하고 당당하게 키우던가 폐쇄적으로 닫고 쉬쉬하던가.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장애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편견이 많이 없어져 갖고. 엄마? 이거 왜 이래요?
너무 클릭 안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너무 클릭을 안 한 거예요? 네? 들어올까요? sorry.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픈을 하고 가족 간에 이해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 화목해요. 굉장히 화목해요. 그냥 그 아이가 그냥 날개 없는 천사라고 키우는 부모가 저희 여기 배우러 온 선생님 중에서 장애 아이가 자폐인 아이를 두 부모가 이쪽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생겨갖고 자격증을 따갖고 활동하는 케이스인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또 두 분이 또 이제 또 같은 교회도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오픈해놓고 키워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자폐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가 가장 속상하고 힘들대요. 또래 아이들하고 다르거든 행동이. 그래갖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구석진 자리나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 아이는 자폐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정상하게.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세상의 모든 시선과 맞닥뜨렸을 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는 어쨌든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 때문에 키우면서 힘들긴 했지만 가족이 화목하지 않거나 불행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화목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오픈해갖고 다양한 교육을 접하게끔 하고 그래서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으로 집어넣은 케이스예요. 두 분은.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를 보내질 않았어요. 근처에 분명히 장애인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를 적응을 하게끔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잘 키우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엄마도 자존감이나 이런 게 높아요. 그리고 무언가 본인들이 감사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배워서 또 봉사를 해야지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장애아를 낳는 거는 선천성일 수도 있고 후천성일 수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유전적으로 없어도 한 케이스는 40대에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장애를 낳아서 다운증 4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게 다운증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적장애랑 발달장애가 같이 포함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랑 발달장애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뇌 쪽으로 신체적인 장애 아니에요. 수험합이나 이런 분들은 신체적인 장애는 머리는 정상적이에요. 똑똑하세요. 신체가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근데 뇌 쪽으로 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발달장애랑 지적장애가 같이 와요. 그래서 발달장애 몇 급, 지적수준 몇 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운증으로 해도 얘가 발달장애 몇 급의 지적수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인지능력이에요. 이 아이가 2.8세다, 4.5세다, 6세다 이러는데 8세 넘어간 아이는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냥 6세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들에서 그 아이 대부분의 그렇게 나면은 여자가 죄인 아닌 죄인이 돼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애가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없는데 저런 애가 나왔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시댁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 이제 남편이 이해해주지를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불행한 삶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정상적인 형제와의 비교가 되게 심해요. 엄마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안으려고 하지만 나머지인 사람들이 그 엄마하고 아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 간이 그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가 이제 결혼할 케이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저소득층이 많아요. 일용직 근로자인 남자분들이 외국인 분들은 돈 주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를 낳으면 사실은 안 되는데 애를 낳으셔갖고 둘 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하나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그런 케이스들을 또 봤어요. 그런데 보면은 엄마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 벌써 베이스를 깔고 들어간 거고 그쪽 친정에서도
그래도 네가 이런 정상적인 남자와 결혼을 한 게 어디야. 예. 그리고 얘는 항상 모자르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항상 무시를 해요. 왜냐면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이니까. 예, 초등학생이 또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를 잘 못 키우고 돌보지를 잘 못한 집안일도, 그러니까 살림 살고 이런 것도 녹록지가 않은 거야. 뭐 하나 배우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해맑아요, 그분들은. 근데 항상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적인 나이도 어리고 발달성 장애로 해서 항상 어린아이 같긴 하지만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모성애는 굉장히 강하세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 가나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이 손을 붙잡고 어디를, 그러니까 이런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거를 또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족한 부모고 모자른 부모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셔서 학대나 이런 그런 폭력, 폭언 이런 거를 감수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것도 오픈을 하고 가족끼리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지내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각양각색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다양한 인격장애, 성격장애 이런 걸로 해서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격장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황하고 사춘기 때 되고 그러면 탈선하고 이러면서 성격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케이스도 많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불행하거나 성격장애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느냐, 그리고 가족이 얼마만큼 화목하느냐. 그래서 가족 간에 화목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방임이나 그리고 이제 학대 이렇게 받은 케이스, 그리고 둘 중에 부모가 집을 나가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고 한쪽 부모가 그거로 인해서 아이한테 신경을 못 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술 먹고 맨날 짐 당하는 엄마 찾아다니는 속상하니까 술 먹고 아이 때리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라다 보니까 성격장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사회적 감정을 가진 케이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이런 신체적인 장애, 성격적인 장애, 이런 아이들, 이런 집단, 이런 가족, 이런 케이스별로 요즘에는 다 푸드테라피 수업을 합니다. 그거는 무언가 이 사람들한테 그걸 하면서 건강함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해 갖고 그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을 느끼자라는 하루 한 프로를 하더라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푸드테라피 강사를 초빙을 해갖고 수업을 많이 해요. 큰 단체에서도 하고 작은 그룹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캠프 막 이런 해서 방학 캠프 무슨 캠프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거는 성격적인 장애를 이 푸드테라피 수업으로 인해서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이나, 왜 저기 리더십 교육 하는 어린이 리더십 이런 캠프 이런 데서도 요리 수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친구 간에 거기 가면은 아이들이 리더십하고 스피치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죠. 카네기 리더십이니까, 그쵸? 그런데도 거기 안에서 또 아이들이 서로 친구 간에 이해하고 사귀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 외에 나랑 다른 성향을 갖고, 집단 상담을 할 때는 비슷한 성향, 뭐 SE형, 사회형, 예술가형, 무슨 형에서 나눠서 집단 상담을 해요, 걔네들도. 그런데 그런 아이들하고만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고 사귈 수는 없어. 단편적으로 집에만 가도 성격이 다 달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데 확실히 무슨 연극치료나 뭐 캘라그라피라고 해서 그것도 아이들 성격에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좀 다운시켜주면서 그런 테라피 쪽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요리 수업이나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장애 쪽은 이런 선천적인 장애부터 후천적인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그런 장애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예, 유아동기에 나타나는 질병과 장애, 이건 선천적인 장애예요. 예. 좀 크게 키워주시면 돼요.
얘요? 아, 얘가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슬라이드 쇼. 잠깐만. 제가 이거를 이거는 사용을 못해요. 잠깐만. 이거가 있어요? 슬라이스 슈아? 제일 전체가 제일 끝에 전체. 요거? 맨 위. 반대 맨 오른쪽 위. 맨 제일 오른쪽 위. 전체 화면이라고 있잖아요. 뭐예요? 맨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맨 위. 예, 그쪽이 옆에. 바로 옆에. 아래 조금 아래 왼 검은색 바에 요거요? 텍스트북이 옆에 요거? 전체 화면. 몰라요? 몰라요? 아, 여기서는 안 보여요. 아, 이게 평면으로 깔려 있어서 윗부분은 아예 어두워요. 그래서 몰라요. 이러고 봐도 모르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유아기 때 영아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질환이 많으면서 그거는 심장이나 신장계, 면역계, 소화계 이렇게 해서 심각한 선천성 질환들로 보통 생후 1, 2년에 사망을 해요. 아니면 영구장애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보면은 다운 증후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염색체가 남들보다 하나가 더 많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시죠? 눈 밑 미간이 넓고 안구가 돌출되면서, 그쵸? 그리고 항상 입을 벌리면서 침을 흘리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보시다시피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 안에 많이 더 사망하는 게 많은 질병에 노출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그 선생님네 아드님도 태어나면서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살아나는 케이스지 돈이 없으면 죽어요 그냥. 그리고 대부분 음식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년 되기 전에 거의 사망하죠. 나이 드신 분들 다운증후군 할아버지나 할머니 못 보셨을 텐데 한 번도 주위에서 네, 한 번도 못 보셨을걸요. 흰머리가 희끗하신데 20대 중후반이 많아요. 예, 저희 동네도 이제 그런 착한 오빠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구객파열, 이거는 이제 언청이라고 하죠, 일명. 예, 언청이란데 이게 생각외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기만 벌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안쪽으로 다. 예, 안에도 이 입천적인 데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쪽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치아, 치아 쪽도 문제가 있어서 교정을 또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얼굴이 틀어져요. 코, 뼈 그쪽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도 계속.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국에서 봐도 머리나 이런 쪽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 하나. 근데 그거를 꼬매고 성형하고 뭐 하는데 해서 제 친구가 빨래미를 성형수술 5번 하고 자라면서 코 계속 주기적으로 왜 뼈가 자라니까 안 그러면 얼굴이 틀어지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치아 교정이 아직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끼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얼굴이 틀어져요. 눈가지.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가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개순 파열이라고 하면은 낙태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애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유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아이 낳고 3개월 동안 아이를 안 보여줬어요.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갖고.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초음파 볼 때마다 입을 가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태어나고 싶었던 아이야. 근데 만약에 알았으면 자기는 안 낳대. 이렇게 힘들게 살 줄 몰랐대. 안 돼요. 몇 번을 해도 그 흉터가 그냥 정상인하고 달라요.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착하고 잘 자라는데 그거 하나. 근데 그거 아세요? 자기 며느리 아들이 구개순 파열 사이감하고 며느리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면 시키실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유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있으니까. 예,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는 뭐가 문제냐면은 아이가 불행한 거 둘째치고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정상인처럼 살 수 있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특히 유독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 하나 버리면은 다 외국으로 입양 보내잖아요. 국내 입양 없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그나마 지금 국내 입양을 좀 시키는데 우리 그 아이 수출 국가 1위였잖아요. 근데 장애는 거의 100%다. 외국 사람들 데려가서 걔네는 다 수술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천성 질환은 사람 정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평생을 인간으로서 스스로도 무능력해지고 가족들 자체도 무능력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 유전성 질환, 혈우병, 백혈병 이런 게 있죠. 요즘 또 이제 그거 하나요? 그 저기 태줄 은행에다가 하는 거, 그 요거 태. 그죠? 아, 그게 비싼 거는 자기 거 그냥 자기가 쓰는 거고, 싼 거는 공유하더만. 먼저 아프면 내 아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 저거 제대요? 하고, 제대요. 차병원에서.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효과는,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냉동 친척 간에 시켜버리니까. 된다고. 그래서 저희 형님 보니까 저희 아이도 같이 형제니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아마 공유로 하셨나봐요. 예. 제 친구도 이제 공유로, 아이가 많으니까, 셋이나 되니까 그냥 공유. 예. 첫째가 자기로 태어나면 계속 그렇게 돼요. 괜히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온 일이 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유아기는, 이게 굉장히 웃긴 건데, 빈혈. 6개월 때 영아들한테 가장 많이 있는 질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질병이 빈혈이에요. 웃기죠. 응애응애 누워있으니까 아이가 어지러워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정도 되면은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엄마한테 모체로부터 갖고 태어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모유를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질병에 많이 노출이 돼요. 헛하면 감기 걸리고 근데 영아기 때 감기 걸리면 100% 병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아동기 때 주로 걸리는 감염성 질환으로서는 수두, 홍역, 골고리, 풍진 이런 병은 면역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병 앓으면은 죽을 때까지 안 하는데 죽기 전까지 안 앓으면은 죽어서까지도 앓는 게 바로 수두, 홍역, 골고리, 그거의 풍진이에요. 그 시체에서 뽑힌다고 해서 수두 안 앓으면은 홍역 같은 거에서 피부에 펴요. 이게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주사를 맞잖아요. 몇 개 지나가는 거지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막 고열에 애 막 경기 나고 이 정도로 안 아픈 것 뿐이에요. 근데 다 미약하게나마 다 걸리고는 지나갑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사망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어요. 저도 수두는 태어나서 했고 골고리하고 홍역은 유치원 때 했고 골고리는 초등학교 때 해갖고 학교에 이제 안 간 기억이 나요. 행복했어요. 아프긴 했지만 사탕 물고 이러져서 괜히 막 학교 가기 싫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옮고 싶어서. 네, 전염병이라서 막 아폴로 눈병 유행할 때 막 나를 계속 쳐다봐. 왜 봐? 그랬더니 학교 가기 싫으니까 너한테 옮으려고. 그래갖고 옮겨가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기네 식구 전 사람이 다 어디서 의지가 얻어 터졌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지들이 옮겨. 네, 본인들 막 그래서 막 쓱쓱해서 막 문질러 막 이랬어요. 그리고 요즘 여기 끼는 거 애들, 있죠. 요즘 애들 그거 안 돼, 좀 그래요. 빌려주면 안 돼? 지가 막 끼고 그랬다니까요. 웬일이야. 재밌었어요. 하여튼 우리는 동네는 시골 동네라서 그러고 놀았어요. 네, 서로 옮겨주면서 행복하면 고마워, 땡큐 이러면서 전체 가족 다 옮겼다고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선천성이고요. 후천성으로 해서 장애의 원인은 정말 교통사고. 이건 진짜 흔해요. 흔한데 아이들은 안전 불감증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이 골목에 내리막길을 튀어서 도로로 나갔을 때 공을 잡으려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주위를 살펴보면서 차가 오나 안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들은 큰 차 뒤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뒷공문이 쭈구리가 앉아갖고 왜 거기서 놀고 싶은지를 모르는데 거기에서 놀아요. 놀아갖고 그렇게 해갖고 다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전거. 골목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데서 이제 자전거 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들어오면서도 굉장히 선생님 쑥스럽죠. 뭐 화장을 하고 왔네? 드라큘라가. 예. 문 열렸어. 예, 그러면서 이제 비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거. 예.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베란다가 잘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베란다에서 출입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넓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모기 끼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고 왜 저기 그 미끄럼틀 이런 데서 이제 낙상을 하거나 그런 케이스 그네 타다가 저기 한 바퀴 너무 높게 개매 열다가 한 바퀴 돌아가고 떨어져갖고 팔 부러진 친구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내기를 왜 했을까 우리는?
예, 그 짓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한 바퀴 휙 도는 거야. 이빨 빠지고. 놀래버렸어요, 저는.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혹시 아세요? 저희 동네 언덕 비탈길이 있는 버드나무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자꾸 해서 근데 가벼운 아이들 했는데 무거운 아이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가지고 그게 툭 떨어져갖고 정말 엄청 놀랐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끊기면서 걔가 떨어지는 그런 놀이도 저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낙상 사고가 오히려 많았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잠깐의 부대로해서 화상. 뜨거운 물 아이 목욕시키려고 담아놓고 찬물 기르러 간 사이에 아기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할 때 뭐 하죠? 아뜨!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요. 이 김나고 불나고 그러거나 아뜨라고. 그거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자꾸 주죠. 왜? 아이들은 반짝반짝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상사고. 근데 화상은 단백질을 한번 변성이 일어나면은 원상 복구가 안 돼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갖다가 붙여도 흉도 남고, 그리고 인공 피부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비싸요. 제 친구가 그때 저거 샀는데 요만한 거 조그만 거는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늘려갖고 붙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재난,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소화기 때 장애의 큰 원인이 돼요. 이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 그런데 최근에는 소화에 대한 방임, 학대, 무관심 이러면서 정서적인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정서적인 학대 그런 걸로 해서 주요 관심사가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심리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동은 육체적, 정서적, 성적 이런 학대를 통해 갖고 특히 이런 아이들이 어른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춘기 때 맞물려서 같이 더 크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대 문제는 정서적인 거예요. 학업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분열증이나 사회적으로 위축하면서 약물 남용에 나중엔 자살까지. 요즘에는 약물 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청계천 뒷골목 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돈만 갖고 가면 다 성인이 줘요. 환각제 같은 거. 다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거를 돈으로 띄어갖고 와서 화장실, 아니 학교 소각장, 쓰레기장 이런 데서 또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옛날이나 본드 불고 가스 불고 그랬지. 요즘 아이들은 돈 주고 약물 그걸 사요. 굉장히 그게 구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친구들이나 가족 간이나 이런 다양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살까지 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청소년기 질병과 장애는요, 특징이 결국 뭐냐면 선천성인 게 아니에요. 문제는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성장 속에서 어떤 질병을 앓았다든가 장애를 얻었고 그리고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중도장애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바로 청소년기의 질병과 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애착관계 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죠? 그러면서 이게 사춘기와 맞물려 그러면서 반항을 하고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또 개찐이 도찐이라고 또 곧또래 아이들하고 또 어울려요. 비슷한 또 이제 아이들 잘 살고 이런 아이들 절대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만나요. 잘못된 만남. 우리는 이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남녀간의 잘못된 만남이지만 이 아이들은 꼬리꼬리한 아이들이 잘못된 만남으로 해서 또 같이 동반으로 또 이게 우정이야. 얘네들은 같이 가치를 주는 거. 같이 자취해주고 같이 선빵 날리면서 싸움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삥도 뜯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훔치는 것까지 도벽까지 이거를 같이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우정이에요. 우리 친구 아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약물도 하고 그러면서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런 장애를 겪는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청소년은. 그래서 그런 이제 원인으로 보면은 가정의 불안정 그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당황하게 되는 사춘기의 결정적인 시기가 이제 이때 원인이 되는데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으로 보면은 이제 외톨이,
내가 너희 35명을 따하는 거야. 나는 절대 너희들한테 딸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지. 예, 혼자 노는 아이들이에요. 옛날에 그런 애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쵸? 왠지 워크맨에 이어폰 탁 끼고, 그 쓸쓸히, 아니면은 저기 벤치 그늘 아래서, 다리 5곳이 이렇게 햇빛 아래서 이렇게 책 보고 있는, 예,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들은, 예, 외톨이였는데, 왠지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존재가 되었죠. 예, 멋있었잖아요. 남자애들은 괜히 막 그러면 여자애, 꼭 그러면 기집애 보면 또 얼굴이 하얘. 생머리에, 그쵸? 그래서 꼭, TV에서 보면은 백혈병에 걸렸어. 예, 그런 여자애들 인기가 좋았고, 또 왠지 이제 기세우고 막 쌈자라고 막 이러면은 멋있어 보였어. 그죠? 혼자 막 이러면서 막 고독을 느끼면서 막 이러고 도대체 그 워크맨에는 뭐가 나온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반항, 그리고 욕설, 폭행, 폭력 이런 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었을 때 이런 정서적인 장애라고 이제 이름을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면 범죄에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런 학교 폭력 서클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성인으로 치면은 조폭, 예,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거의 사망에 이르게 크게 다치는 게 바로 이제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청나게 다치던가 사망이야. 그냥. 그리고 그 청소년 아이들은 하이바 이런 거 안 써요. 걔네들은 헬멧, 하이바라죠 일명. 예, 헬멧인데 우리 때 하이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큰 애들은 왜 너 머리에 하이바 쓰고 다녀? 막 그랬거든요. 별명이 하이바인 남자애도 있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 너 하이바 쓰고 다니냐고. 예, 안 좋은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은 탈선하는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거의 훔친 거죠. 예, 남바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개조까지 해요. 마우라에서 막 달리면 불 나오고, 예, 그리고 위에 바짝 올라가고, 꼭 여자애들 하나씩 딸고 오빠 달려하면서, 예, 막 반향 달리고. 왜 걔네들은 갈지자로 운행을 할까요?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피자든 치킨이든 청소하는 아이들이 운행하는 거는 이래! 정말.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예, 굉장히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예, 사고 생기면은 사망 즉사 아니면은 현장에서 즉사 아니면은 예, 완전히 그냥 뼈고 뭐고 다 으스러져 갖고 엄청난 식물인간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소년기의 장애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변이적 형상들로 나타나는 경우와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장애. 그리고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입는 후천적인 장애로 이렇게 해서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인 일부가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데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현대에는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재활을 통해 갖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바닥까지 잔존적인 능력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런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그래서 요리를 통해 갖고 심리적 재활을 도와주는 거는 장애인의 재활에 그런 재활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인 행동적인 자가 그리고 신체의 손상, 인간관계의 긴장, 불안감, 열등감. 그래서 이거를 요리 심리를 통해서 그런 불안감과 열등감을 제거하고자 자신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재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아이들은 요리 치료 수업을 해서 걔네들은 이제 소근육, 대근육, 혀근력 그 정도 해서 이제 심리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했고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케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방법부터 해갖고 재료를 왜 씻어야 되는지부터 가르쳤어요. 씻는 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부터 해갖고 이제 조리, 아이들 간식 같은 거 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청소년. 아이들은 이 조리 수업을 안 해요.
그냥 직업 치료 있죠. 그것만 해요. 볼펜 깍지 끼기나 리본 돌리기 이런 거 업체에서 박스 접기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들하고 이제 분리가 될 시기가 오잖아요. 부모님들 점점 늙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먹을 걸 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 어떡해. 사실은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도 요리 수업을 해야 돼. 최소한 밥 짓는 법. 그냥 불에다가 짓는 게 아니잖아. 전기 꽂는 법, 쿠쿠 사용법 이런 거 있죠. 전기밥솥. 그리고 최소한 그런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끔. 아니면 최소한 계란을 해. 근데 불에 대한 그런 게 아이들이 없어요. 위험하고 이런 거를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각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해서 그런 먹고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아이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해요. 대부분 그냥 직업으로 해서 끝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요리나 이런 쪽을 베이커리 쪽이나 그리고 커피, 예, 커피 쪽, 여기서 조리 쪽, 예, 그런 쪽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가르쳐갖고 취업까지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바리스타 쪽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덜 위험해. 왜냐면 그 베이커리는 오븐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힘들어하고요. 그래도 동천대학교 중계동에 있는 거기는 베이커리 장애인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쳐갖고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아이들 이런 생활하고 재활하는 데에 해서 해요. 요리 수업 합니다. 거기는. 예, 그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단순 노무나 진짜 그런 쪽에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정상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런 어울리는 공동체 이런 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폐쇄적으로 가둬놓고 그거 보면은 그냥 작업장에 앉아고 그냥 이거 끼고 있는 거야. 그냥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아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자꾸 열어주려고 하는 거고, 대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국고유검자도 몇 프로를 써라 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도 몇 프로는 채용해 주세요 하는 게 법적으로 있어요. 그래갖고 대부분 이제 서비스직 이런 데서 교육시켜갖고 그냥 물 따라주는 거, 테이블 닦는 거, 그리고 이게 바닥 닦는 거 이런 거 해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 해갖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심리는 요리 활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서 심리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효과가 있으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음식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심리적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일으키는 자극제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재활의 최종 목표는 상담자가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러면서 심리상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영역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심리상담 과정은 요리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있죠.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치료로 같이 이어지는. 예, 이래갖고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이제 요리 수업하고 할 때 많은 건 바라지는 않고 그냥 아이들이 이걸로 통해 갖고 그냥 그 소군이 되고 딱 협응력 그거까지예요. 예, 그거 가지고 최대한 한다면 1년 내내 그 부모님 이름, 본인 이름, 전화번호 정도. 그 정도로만 가르치면은 그걸로서 되게 만족하고요. 또 아이들이 우선은 이 요리 수업을 통해 갖고 걔네들이 그냥 본능적이잖아요. 걔는 아기가 있어서 그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뇌에서 통제를 못하니까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ADHD 아이들도 그렇고 자폐 아이들 갑자기 폭력적으로 되죠. 자해하잖아요. 그거는 아기가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뭔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집단 수업을 하잖아요. 걔네들도 1대1 수업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어울리고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주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편식이 되게 심해요. 예, 채소나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걔네들 안 먹어. 고기나 또
달짝지근한 거, 그래서 사탕, 초콜릿, 캔디, 과자, 그리고 라면, 케이크 그런 거 있죠.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비만 아이들 관리 못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뚱뚱한 거예요. 비만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뇌에서 인지를 못해요. 자꾸 그리고 그걸 자꾸 땡겨 해요. 그래서 채소나 이런 편식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경 써서 키우지 않으면은 대부분 거의 비만입니다. 걔네들은. 예, 그게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뇌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리 심리 상담의 이제 신체적 제한로는 장애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사회로부터 제한이 돼요. 억압이 되고요. 그래서 활력소 없는 생활을 거의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고 있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리심리 놀이 지도를 통해 갖고 대근육, 소근육, 그리고 시각과 손의 근육을 이루는 협응력 이런 거를 장애인들의 신체적 재활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요리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뭐 자르고 뜯고 그리고 섞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또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요리를 공유하게 되면서 사회 통합의 기회를 주는 효과도 더불어 갖고 있어서 새로운 장애인 재활 영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러 통합 수업 많이 하잖아요. 노인분들과 아이들. 그래서 노인분들은 꼬마 유치원 아이들한테 삶에 대한 활력소, 손주나 이런 그래서 그런 거를 찾고 에너지를 찾고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예의 명절이나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푸근한 따뜻한 요즘 핵가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하고 그 축적의 유치원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1층은 아이들 유치원이고요 2층부터 이제 노인 재활시설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재롱도 피워주고 그럼으로 있어서 굉장히 서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교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수업이 의뢰하고 갔는데 저 거의 무슨 학교에 있다가 저 사무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제가 나간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내보냈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인데 비장애인 초등학교랑 자매 결연을 맺었대요. 그래갖고 매년마다 이제 그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통합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비장애인 아이들과 정상적인 아이들과 놀고 싶어요. 사실은 걔네들끼리 노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쫓아서 선생님이 거기를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이제 감기 기운도 있어서 유치원을 못 보내갖고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는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오로지 걔한테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왜냐면은 정상적인 아이가 와갖고 자기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할 일이 없거든. 그래갖고 화장실도 언니가 데려가줄게 하면서 손 붙잡고 데려다주고 그리고 막 하면서 이제 애가 이쁘니까 하다가 걔 그 쫑쫑쫑 딴 머리를 이렇게 잡아대요. 그러니까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놀란 거예요. 온몸 울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여기 언니가 너가 너무 이쁜데 언니는 마음이 아파갖고 이거를 조절을 못해갖고 실수했대. 그러니까 언니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이해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손 모으면은 닦아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5살이니까 얼마나 작겠어. 자꾸 귀엽고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돌아오는 길에 누구야 오늘 수업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했더니 저는 나중에 엄마같이 이렇게 아픈 언니 오빠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참다운 교육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 엄마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하고 사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물론 다르다는 이유는 수준이 본인들보다 낮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합니다. 못 사는 집 아이들하고 노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있는 그런 아이들하고 노는 거 싫어하고 장애인 기관 들어온다고 해봐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나. 국가에서 그나마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니까 그런 주택가에 있는 거지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칩니다. 아마 비인가 시설 그래서 다 시골에 있는 거예요. 비인가 시설 장애인 그거는 싫어해. 그리고 걔는 해코지 안 하거든요. 해코지 한다고 거기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자기 아이들.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점점점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통합을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상인들과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평등하다라는 거, 그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평등하다라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몰상식한 성인 장애인들이 무조건 자기네 그런 거 있잖아요. 속된 말로 거지근성이 있어요. 안 주면은 가서 막 들어눕고 땡깡치고 난리를 피워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자꾸 안 좋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을 자꾸 이렇게 예산을 들여갖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평등하게 일반 정상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라는 의미예요. 자꾸 내몰고 폐쇄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직업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를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왜 비장애인이 더 많아 퍼센테이지가 장애인들보다. 그러면은 누가 수용을 해줘야 돼요? 비장애인들이 수용을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공상 집단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자각해서 그 부분들을 수용해줘야 되는 거지,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 수용해주라고 말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재활에 있어서 윤리 심리가 해줘야 되는 거 목표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물심 양면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비장애인들이 도와서 그들의 가정의 요구나 지역사회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의 통합 또는 재통합을 하는데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요리 심리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 그래서 자신감을 해결하면서 먹거리를 손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존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더 나아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요리 심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까지 국한되어 있던 단순 이런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는 이런 직업적인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이런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거를 배워서 이분들을 왜 직업을 갖게 해주려고 하냐면은 정서적으로 독립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돈을 벌어야지만 진정한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지 않으면은 자립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야지 이분들이 미래가 있는 거야. 장애인들도 사랑해요. 결혼시켜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애를 낳지 않게끔 수술을 줘. 둘 중에 한 명은. 왜냐면은 본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서적인 장애이신 분들 결혼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적 말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살려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근데 인간의 본능은 자선 번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나가야 돼요. 둘 다 장애면 100% 장애예요.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 답습이 되는데 그거를 부모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혼을 하던 하지 않던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돼. 100만원, 500만원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단돈 50만원, 60만원을 벌더라도 정기적으로. 그래서 직업을 자꾸 찾아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라는 목적도 있지만 이분들로 그래야지 사람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하나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직업장은 많지가 않아요. 장애인들에 비해서. 그것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단순 노무라도 직업을 나사 교육의 단순 노무라도 노동이라도 직업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 정상인적인 사람들도 팽팽히 놀고 있잖아.
그러니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는 그게 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일할 권리를 주면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예. 그래서 장애인 재활 사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직업적인 재활입니다. 예, 그거에 이제 요리, 심리 쪽으로 해서 요리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술을 가르쳐 갖고, 서대문 장애인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서 커피 이렇게 내려갖고 주는 거 장애인 성인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해요. 돈 벌어요. 배워서 바리스타 그 기계 머신기 하는 거 배워갖고 늦고 오래 가르쳐야 되지만 굉장히 성실해요.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면 됐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재활센터는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다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성이 없어. 적성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요리 파트나 서비스직 이런 거는 적성에 맞게끔 해서 교육시켜갖고 내보내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본인의 적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사 끼우고 있는 거야. 왜? 거기 직업재활센터는 나사 끼우는 거 하청받아갖고 하는 데거든. 하루 종일 볼펜, 스프링 끼고, 깍지 끼고 이거 하는 거야. 왜? 그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거든. 그리고 이제 배움의 기회 이런 거를 장애인들한테 많이 열어주진 않았어요. 그나마 좋은 케이스는 서번트라고 해서 뭐 하나의 천부적인 그 갖고 있는 천재적인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대학에서 받아주질 않았어.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잘해야지 대학을 가잖아. 우리나라 문제가 뭐 하나 잘하면 가야 되는데, 특기적서에서 진짜 본인이 특기가 있는 걸로 해서 대학을 가는데 예체능 말고는 안 돼. 그리고 예체능도 수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예, 3급 이상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회 이제 경력 이런 거 상도 몇 개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을 가요.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특이 케이스로 해갖고 받아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TV에도 그때 나왔을 거예요. 쌍둥이 2명인데 둘 다 장애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대학이긴 한데 굉장히 괜찮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피아노, 음악 이런 쪽으로 굉장히 천재적인, 그래서 그런 작곡가인가 그쪽으로 갔었고, 형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왜잖아요. 몇 년도 몇월 며칠은 무슨 요일이고 이런 거 있죠. 네. 저도 옆에 그때 어떤 남자분이 딱, 저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많이 봐갖고 딱 보면은 이분이 어떤 장애라는 게 그냥 얼굴만 봐도 대충 나오거든요. 딱 앉았는데, 이분은 자폐인데 여기서 그때 계속 뭘 적어요. 그래서 탁 이렇게 봤더니만 연도수랑 이거를 해갖고 본인이 끊임없이 그걸, 네, 그게 바로 이제 숫자적으로 해갖고 서번트이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해갖고 대학에서 승인해갖고 해준 케이스. 그리고 여기 있는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애가 어렸을 때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야. 왜?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게 없어. 얘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얘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부모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뛰어다녔어요. 우리 아이 받아달라고. 그래서 얘를 입학을 허가를 해줬어요. 조리고등학교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얘는 꿈을 갖게 됐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성,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그런 케이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의 직업은요, 나중에 사후, 부모님들의 사후 세계, 사후 다음에 혼자 이렇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금전적인 돈이 있어서 후원인도 잘 선택해야지, 친척도 잘못해갖고 재산 홀랑 빼먹고 애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은 많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은 특히 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도도 있어요. 부모가 나라에다 아예 맡기고, 최진실은 그렇게 해갖고 친정 엄마들 못 빼먹잖아. 생활비 딱딱딱딱 해갖고 나라에서 주고 관리하고,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는. 그렇게 해서 최진실은 그렇게 묶어놓고 돌아가. 그래서 조성민은 그냥 친정엄마한테 준 거야. 원래 걔가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애들 그 최진실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지, 조성민 어머니가 대신 양육을 해주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그 돈을 어떻게 저축해놓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해놨을까요? 모르죠. 느낌이 있었나 보죠. 필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해서 해놨고, 옛날부터 그냥 꾸준하게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성민이 결혼한다는 딱 그 소리 듣고 우울증 받아갖고 그래갖고 자살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조선미 결혼해서 잘 사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단 그런 거. 이혼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항상 그럼 이제 그쪽으로 빠지면 큰일 난다. 이제 그쪽 얘기 계속 해야 된다. 여자들 한두 것도 없거든. 그런 얘기에 민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는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냥 걔 죽고 내가 그 다음날 죽게끔. 그렇게 해달라.